약 7,000년 전 바위와 동굴 벽 등에 새겨 당시 생활상을 전하는 암각화의 세계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풀어낸 스님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계종 백년대계 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이 세계적인 암각화 지역인 중앙아시아를 탐방하며 탁본으로 기록을 남기고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우주 전체가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원흉무이라는 깨달음으로 해석했습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나눔문화축제인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이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윤식 신임회장 체제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다음 달 6일 취임법회와 함께 공식 출범합니다. 체육계에 여전히 만연해 있는 폭언과 폭행 등 부조리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신고 핫라인을 구축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했습니다.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본격화된 가운데 여야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 각 정당의 기조와 향후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과 함께 여야정 정례 대화 보건 등 협치 제안도 다뤄졌는데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해방 이후 밀교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고 총지종을 창종한 원정 대성사가 세연을 다한 지 어느덧 40년이 흘렀습니다. 총지종은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40주기 종조 멸도절 불사를 대폭 축소해 봉행하는 대신 일대기 발간 등 추선 사업에 더욱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약 7,000년 전 바위와 동굴 벽 등에 새겨 당시 생활상을 전하는 암각화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림과 기하학적 무늬로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는데요. 신비로운 암각화의 세계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풀어낸 스님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암각화 지역인 중앙아시아를 탐방하며 탁본으로 기록을 남기고 그 속에 담긴 고대인의 메시지를 우주 전체가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원흉무이라는 깨달음으로 해석했습니다. 첫 소식 김호중 기자입니다. 뿔 달린 큰 짐승을 향해 힘껏 당겨진 활시위. 말 한 장에 달린 발 받침대인 등자가 없어 철기시대 이전임을 알려줍니다. 동물들이 겹겹이 하늘로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물 아래 제사장은 사냥감의 영혼을 위로합니다. 바위에 녹아든 7,000년 이전 사람들의 삶. 15년 전 경북 고령 장기리 암각화를 처음으로 마주한 일감 스님이 이후 본격적으로 러시아 알타이와 몽골, 키르기스스탄 등 현지에서 탁본을 뜬 암각화들입니다. 저는 암각화를 여행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맑은 거울 같은 것이 암각화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인들의 그림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다가왔습니다. 고고학적 의미로 풀이되지 못한 숨겨진 뜻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암각화의 모든 그림들이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신의 삶에서 생긴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괴로움을 여의고 즐거움을 향하여 가는 이고등락의 불교의 어떤 정신이나 덕목하고도 맞아요. 그런 대상이 우리는 부처님이고 극락세계이고 그러는데 이들은 하늘이라고 하는 보편적 개념이 있습니다. 실제로 암각화에는 불교에서 쓰는 만자도 눈에 띕니다. 울주 방구대 암각화의 고래 모습도 영가 천도 의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선사시대 사람들의 태양 숭배 사상이 불교와도 이어져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낯선 땅의 암각화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로 연결된 연기법의 세계도 깨닫게 해줍니다. 춤의 초상화라고 하는 작은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순간적이나마 다른 주변에 있는 작품들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 작품만 이렇게 눈에 탁 띄는 둘이 아닌 그런 일체감 같은 걸 느낀 적이 있거든요. 고대인이 돌에 남긴 절제된 그림은 말과 글로 전하는 진리의 깨달음에는 한계가 있다는 불림문자의 가르침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일감 스님이 암각화 명상록 출간과 함께 마련한 암각화 탁본전은 오는 15일 서울 인사동 아라하트 센터에서 시작됩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최근 잇따른 태풍으로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는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해 경내 월영교 난간과 일승교 일부가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상륙했을 땐 경남 유형문화재 제194호 극락보전 외벽의 반야용선도 탱화 절반가량이 훼손됐고 소나무 수십 그루가 쓰러졌습니다. 통도사는 조속히 피해 상황을 수습하는 한편 향후 태풍 피해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일본 진원종 계통인 재단법인 진여원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사찰과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조계종의 노력에 힘을 보탰습니다. 진여원 상임이사 정경국원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수재 의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인 코로나19 사태로 힘들 텐데 한국 불교를 위해 이렇게 도움을 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여원은 1936년 개조 이토 신조가 개창해 현재 전 세계 20개국에서 포교 활동을 이어오고 있고 2012년부터는 한국 포교에 본격 나섰습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나눔문화 축제인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이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윤식 신임 회장 체제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다음 달 6일 취임법회와 함께 공식 출범합니다. 정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시대 나눔과 보시 문화의 새 모델을 제시하면서 우리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행복바람이 문화 대축전. 지난 2013년 첫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부처님 오신 날에 맞춰 진행돼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가을로 연기됐다가 오는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행복바람이 문화 대축전의 본 행사마저 결국 취소됐습니다. 우리 불교계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그 힘을 좀 불어넣는 그런 불교인들의 그 결집을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왔었는데 지금 이게 코로나 상황이 악화가 돼서 광화문 행사를 취소를 시켰습니다. 행복바람이 문화 대축전은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되살리면서 소외된 이웃도 돕는 대규모 캠페인입니다. 행사를 주최해온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날마다 좋은 날은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일부 지역 문화재만 열 계획입니다. 특히 서울 조계사 일대에서 행복바람이 캠페인 취지에 걸맞은 이른바 플랜 B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앙 행사를 이번에 그 10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개되는 그 조계사에서 국화 축제가 있거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서 문화 행사를 격조 있고 품위 있게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윤식 신임 회장 체제의 조계종 제27대 중앙신도회 집행부가 다음 달 6일 취임법회를 시작으로 공식 출범합니다.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하는 중앙신도회장 2취임법회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우리 종단과 신도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미래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신도에도 그런 전통을 잘 살려나가기를 바랍니다. 행복바람이 문화 대축전 행사를 통해 자비와 나눔, 참여의 정신을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는 데 앞장섰던 이기흥 현 중앙신도회장의 임기는 오는 31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BBS 뉴스 정혜석입니다. 불교와 원불교, 천주교 등 5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지구촌의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강우일 주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송범두 천도교 교령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오는 20일 서울 흑석동 원불교 소태상 기념관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종교인 대화마당을 열고 종교인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에 앞서 하남불교 사업연합회장이자 하남 상불사 주지 동효 스님과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 회장 현중 스님을 비롯한 5대 종교 실무자들은 어제 소태상 기념관에서 종교인 대화마당 예비 모임을 갖고 종교인 퍼포먼스를 위한 사전 연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후가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그 실생활에서도 이렇게 좀 체감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이걸 갖다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전북 김제 전통사찰 귀신사가 종단의 역점 사업인 백만원력 결집 불사에 동참했습니다. 귀신사 주지 무여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 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백만원력 결집 불사금 1,100만 원을 종단의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지정 기탁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주지 스님을 비롯한 귀신사 신도들이 사찰을 잘 가꾸고 계신다며 전북불교 발전을 위해서도 그 역할을 다해달라고 격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무여 스님은 백만원력 결집 불사와 함께 지역 포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체육계에 여전히 만연해 있는 폭언과 폭행 등 부조리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신고 핫라인을 구축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했습니다. 최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3살 꽃다운 나이에 생애끈을 놓은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고 최숙현 선수. 지속적인 가혹 행위에 6개 기관을 찾아가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끝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동료들은 소속팀이 사실상 감독과 특정 선수의 왕국이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감독은 숙현이와 선수들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으며 주장 선수도 숙현이와 저의 뒷담 따돌림 시키고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체육계의 부조리에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에야말로 악스베고리를 끊어내겠다고 나섰습니다. 최숙현 선수 사건은 서울시에도 시청 소속 50개 팀 375명의 선수단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인권침해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간담회와 자문위원회를 통해 대책 마련에 발빠르게 나섰습니다. 시는 우선 관광체육국 직속 핫라인을 만들어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가해자는 사건 인지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인권 침해가 사실로 드러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성적 만능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했습니다. 지도자의 평가 항목에 있어서 90%가 성적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비중을 대폭 낮추고 대신에 선수들이 지도자를 평가하는 다면 평가 제도를 저희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러한 결과 중심보다는 그 과정이 정당했는가도 보겠다는 취지거든요. 은밀한 가혹행위가 발생하기 쉽다는 지적을 받아온 합숙 제도는 선수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1인 1실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당초 합숙소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선수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밖에도 대책들을 현장 일선에 조기에 정착시키고 선수단의 여러 고충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인권침해 근절대책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관계기관의 강력한 근절 의지와 함께 시민 인식 개선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깊게 자리한 체육계의 악습들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에서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본격화된 가운데 여야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 각 정당의 기조와 향후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과 함께 여야정 정례 대화 보건 등 협치 제안도 다뤄졌는데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협치의 포문을 연 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였습니다. 당대표 선출 당시 착용한 사색 줄무늬 넥타이, 이른바 협치 넥타이를 메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이낙연 대표는 여야 협치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 우분투를 소개하며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자고 밝힌 겁니다. 사실상 중단된 여야정 정례 대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지향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합의를 이룹시다. 이튿날 본회의장에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에 화답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늘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힘의 정치를 해왔다면서 날을 세우면서도 진정한 협치를 원한다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 참으로 의미가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정치권은 국민을 통합하고 협치해야 합니다. 당신이 있어 네가 있다는 우분투는 곧 공존의 사상인 불교의 연기론과 일맥상통합니다. 친불교 성향의 이낙연 대표의 제안에 평소 자타불이의 정신을 강조해온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감하면서 21대 국회 협치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첫 회동에서도 서로의 품성을 칭찬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낙연 대표님께서는 인품도 널리 아주 훌륭하다고 알려주셨고, 주호영 대표님은 오래전부터 제가 그 인품이나 온화함에 반했고 또 흠모해온 분이십니다. 여야 지도부는 내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첫 오찬회동을 가질 예정인데 사실상 중단된 여야정 대화 복원과 공동 입법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정쟁을 거듭했던 국회. 오랜만에 협치에 관한 화답이 오갔습니다. 첫 만남부터 서로의 인품을 높이 사며 호흡을 맞췄던 여야 지도부가 협치의 묘를 살려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해방 이후 밀교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고 총지종을 창종한 원정 대성사가 세연을 다한 지 어느덧 40년이 흘렀습니다. 총지종은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40주기 종조멸도절 불사를 대폭 축소해 봉행하는 대신 일대기 발간 등 추선 사업에 더욱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총지종의 종조 원정 대성사가 세연을 다하고 열반에 든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올해는 종조멸도절 40주기이지만 총지종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국난 극복에 힘을 보태고자 불사 규모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추선 불사는 서울 총지사 등 전국 사원에서 승직자 위주로 간소하지만 더욱 장엄하게 봉행됐습니다. 오늘 종조님의 열반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옷깃을 열리고 승단과 교도 모두가 하나가 되어 종조님의 열반을 추선함은 물론 종단의 유한 발전을 마음속 깊이 다짐하며 다 함께 수행 정진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907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난 원정 대성사는 회당 대종사와 함께 진각종의 기틀을 마련했고 1972년 총지종을 창종했습니다. 엄혹한 시기에 종조에 붙이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원정 대성사는 한국전쟁 이후 밀교 중흥으로 대중들의 마음자리를 밝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 같은 뜻을 이어받아 총지종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행사보다는 일대기 편찬과 진영 제작 등에 더욱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출판 기념회 등 종조 추선 사업은 내년 창종 50년에 맞춰 순차적으로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이제 오늘 행사는 축소해서 진행을 하지만 이제 원정 대성사님 일대기 출판 기념회라든지 또 진영 또 새롭게 조성하는 진영 불사라든지 이런 사업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해서 내년 창종 50주년에 맞춰서 불사가 원만히 해양되도록 심려를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조 추선 사업과 함께 창종 50년을 맞는 총지종은 내년에 종단 발전에 전기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총지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포교사단 경남지역단이 수해 피해 복구 성금을 전했습니다. 경남포교사단은 하동군청을 방문해 수해 극복 성금 150만 원을 기탁하고 지난달 초 집중호우로 인한 화개장터 침수로 피해를 입은 동료 포교사에게도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남포교사단은 지도사찰인 쌍계사에 제습기를 기증했습니다. 경남포교사단 박혜덕 단장은 지역 포교사들이 십시일반 모금했다며 수해 복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습니다.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문자가 없던 시대, 고대인들이 바위나 동굴 벽에 기록했던 암각화를 아십니까?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이 러시아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탁본을 뜬 암각화 사진과 선시, 체험이 담긴 에세이를 모아 대중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올가을 암각화의 오묘한 세계에 한번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9월 9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